네, 오늘 비건먼지 2부는 특별하게 동요와 함께 했는데요. 비건교사 나는 양에서 만든 원하는 대로라는 동요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비건 토크는 학교의 비건이즘을 쓰신 저자이자 교사였거나 교사인 세 분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소개를 못 들으신 분들은 전부에서 들으시면 하긴 어떤 분이 오셨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책의 목차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의 목차를 먼저 보는 사람인데 이 목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당당하게 나는 양 비건 교사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힘들었어. 우리는 사실 갈팡질팡하고 있었지. 그리고 사실 우리 학교 안에 내가 막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막 고민도 했었지. 그리고 나서 하지만 결국에 수업을 해냈지. 그렇게 요약하셨네요. 네네. 그렇게 다가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네. 저도 이제 청소년들이랑 만날 때 많이 느꼈던 게 내가 이들이 처음 보는 비건이다. 라는 생각에 어떤 식으로 막 해야 될지 좀 뚝딱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써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 책의 이 목차들의 제목 자체가 오늘도 갈팡질팡, 뭐 이런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 목차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휴머니스트 출판사의 편집자분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는 그 구성에 맞게 각자 원고를 써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 원고를 다 훑어봐 주신 편집자분들이랑 담당자분들께서 각 책이랑 전체 구성에 맞는 제목들을 좀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떠시냐, 혹시 수정을 원하시면 말씀을 해달라라고 하셔서 그 제목들을 저희가 다 보고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이대로 가도 괜찮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제안해주신 대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확실히 일부에서 얘기 나누신 것처럼 책을 먼저 제안해 주신 거잖아요. 같이 쓰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도 높았던 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하고 저는 일부 오늘도 갈팡질팡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특히 이제 당면남의 탄생 이 부분에서 제가 비건 시작하고 처음 블로그에다가 비건 지향을 썼는데 맨 첫 번째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애 낳으면 애 비건으로 기를 거냐 막 이런 게 달렸었어요. 근데 진짜 비건이면서 생물학적 여성인분들은 되게 많이 듣는 무례한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육아가 얼마나 논비건 중심이었는지를 오히려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게 되게 좀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목차도 흥미롭지만 각 장을 누가 썼는지가 처음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목차에도 안 나오고 각 장 시작하는데도 저자가 안 나오는데 분명 이거 공저인 책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썼을까 이렇게 궁금한데 초등, 중등, 고등, 유아 이렇게만 써 있고 따로 안 보여서 이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한두 페이지로 두세 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의도가 또 궁금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편집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였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모두가 동의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집자님께서 이걸 빼신 걸 보고 오히려 글이 더 하나의 글, 비건교사 나는 양의 글로 읽히겠구나. 또 저도 읽으면서 누가 쓰셨는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의 글로 읽혀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재밌었던 건 이게 누가 썼는지 적혀있지 않음에도 제 지인들이 모두 묻지 않는 거예요. 너의 글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너무 잘 읽었다. 어떤 점이 되게 좋았고 너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길래 처음에는 이게 책 나갈 때 다시 이름이 실렸나? 라고 저 혼자 잘못 또 생각을 할 정도로 다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또 재밌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도 바로 알아봤거든요. 딱 읽는데 뭔가 아무도 이름 안 써있지만 이제 저자 중에서 저는 아는 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근데 이 말투가 인용하는 말투도 그렇고 굉장히 누구의 말투인데 그러니까 수빈이랑 말투가 비슷한데 했는데 맨 뒤 확인해 보니까 딱 수빈 글이어가지고 이거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완전 제가 이제 날것으로 독자분들 앞에 선 느낌이더라고요. 아주 맞아요. 쑥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목차나 글 시작할 때 저자명이 안 써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편집자님께서 먼저 비건교사라는 양으로 지은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었는데 저희 모임 원들도 모두가 한 명이 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지되는 것을 더 지향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다들 동의하면서 흔쾌히 비건 교사라는 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도 비건이즘이라는 가치관 자체가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니까 공동체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물론 비건 자체가 입신양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책을 쓴 이유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수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누가 썼는지 그런 식으로 소개되어 있는 구성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신양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국어선생님 단어가 아닌가. 저는 이제 읽으면서 학교에 비건의 자리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좀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책에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비건 생활을 하는지 학교에서 나와 있지만 청취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비건 교사로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땠는지 청취자분들께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점에서 편집자님이 목차를 너무 잘 지어주셨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일부의 제목인 오늘도 갈팡질팡이 비건 교사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먹는 게 하나의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학생들에게도 그렇지만 동료 교사분들에게도 그렇고 학부모 보호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디까지를 보여줘도 괜찮은 거지, 어디까지를 교육에 적용해도 괜찮은 거지, 어디까지를 학생들과 있을 때 어떤 학급에서 녹여내도 괜찮은 거지, 이런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민이 어느 순간 너무 지치면 그냥 조금 내려놓을 때도 있고 다시 또 고민을 들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기념일 이럴 때 막 스승의 날 이럴 때 선물 같은 거 작게 해오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화이트데이라든지 아니면 11월 11일 같은 날에 좀 어떻게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요거는 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어떤 것도 학생들에게 받을 수 없기에 요즘에 네. 맞아요. 요즘에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편지도 약간 물론 편지는 이제 그 선생님들은 그냥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정말 어떤 것도 안 받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이 가져오면 너무 이제 학생들이 주고 싶어 하는 상황이면 그냥 다른 학생들에게 같이 나눠 먹거나 제가 먹지 않고 학급에서 같이 나눠 네, 먹으면 되는구나. 근데 학급에서 나눠 먹는 것도 저는 학급에서는 최대한 음식을 안 먹는 걸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지 않는 게 제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궁금한 게 체육대회 때나 이럴 때 맞아. 학부모님들이 되게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뭐 이런 거 쏘시잖아요. 반장 학생들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나요? 요즘 완전 금지입니다. 네. 시대가 많이 변했다. 네,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나. 지금. 근데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등이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또 비건으로 교사 생활 하시는 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사실 초등에 비해서 급식지도 하는데 부담이 덜 하기도 하고 아예 교사 식당이랑 학생들이 밥 먹는 곳이 분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해요.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데, 근데 저 혼자 비건 도시락을 싸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들의 식생활에 별 부담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 혼자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관심 받는 정도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부장을 하게 되면서 약간 멋있다. 권력이다. 네, 권력을 잡았다. 이제 교사들이 먹는 거 전부 비건으로 해야지, 이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소규모 간식을 할 때는 제가 비건 카페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문을 하거나 했는데, 좀 더 학교 전체 교직원이 가야 하는 워크숍이나 회식 같은 데에는 아무래도 관리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관리자라고 하는데 관리자 입김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력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교장까지 가야 되나? 교장까지. 관리자 관심이 없었는데 내 맘대로 하려면 관리자까지 나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비건 교장 선생님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외로운 자리가 아니길. 네, 비건 교장 모임 만드시죠 나중에. 오. 들어가려면 교장이 되어야 하네요. 너무 능력주의인가요? 죄송합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비건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린이집에 다녔었어요. 근데 만 0세반이었어서 사실 급식으로 나오는 걸 먹어도 제 반찬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가 먹는 것이 뭔지도 사실 모를 수도 맛만 느끼는 정도니까 뭐 그 정도였어서 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진짜. 좋은 토스. 사실 저 다른 부분도 다 물론 약간 이렇구나 했는데 2부 2장 읽으면서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약간 너무 밥 먹을 시간이 짧은 거? 너무 워라밸이 안 좋은 거? 그런 거 보면서 너무 힘들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소변 보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교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깨어있는 시간 모든 시간은 다 선생님의 지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방광염에 걸린다고 화장실을 못 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은나가 옆에서 이게 말이 되냐. 네. 육성으로 분노했거든요. 네, 이러면서 출생연령 얘기를 하는 그 정치인들은 정신 차리셔야 된다. 아니 이렇게나 돌봄이 어렵고 너무 노동이 취약한데 이걸 먼저 바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나하고 보조금 주면 끝 이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돌봄과 교육에 대한 또 어떤 분노를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커다란 돌봄 노동의 강도 높은 돌봄 노동이 그 88만 원 세대일 때 3만 원 겨우 더 줘줬던 것을 보면서 함께 분노하고 맞아요. 함께 분노했는 책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고요. 널리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수업에서 비거니즘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우선 이 책을 사시면 되게 좋은 지점이 오픈 소스로 수업 자료들을 공개해 주셨던 것과 뒤에 어떤 학년별로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은지 아카이빙이 싹 다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책을 소장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왜냐면 교육자가 아니어도 조카나 아는 동생이나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 그럼 그 연령대에 맞게 비건 선물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비건 콘텐츠나 책이나 동화책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이거 바로 사가지고 누구 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비거니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컨텐츠를 많이 받는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건인 사람들도 사서 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어쨌든 약간 책팔이가 되어버렸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조금 다시 책 얘기로 돌아와서 그 수업을 했던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수빈은 학교에서 그 비건 수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책에 최대한 담으면서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 사실 초등학교도 이제 유치원처럼 교사가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전부 다 하나의 교육이 되기도 해요. 그걸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즉 교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뭔가 학생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교사의 어떤 스타일이든 그거에 따라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육을 할 때 비건 교육의 시작을 제 소개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썼던 글의 제목이 내가 학생들이 만나는 첫 비건이니까와 연결되는 지점인데 제가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먹는데 그게 학생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기도 하고 관리자분들 중에는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급식도 학생들에게는 골고루 먹는 것도 교육인데 교사가 골고루 먹지 않는 모습 보여주니까 이제 이 부분이 급식 지도, 급식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사는 급식 지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어서 그 급식하는 1시간이 근무 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될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학생들과 굉장히 유대관계를 레포를 잘 형성해놓고 충분히 학생들이 납득을 하는 상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이유로 이제 채식을 하는지 또 채식을 해서 어떻게 급식 시간에 어떻게 선생님의 시간을 보낼 것인지 그런 걸 좀 미리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보통 학생들이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들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을 해주고 아닌 것들은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수업을 하면서 알아갈 거다 하고 저는 생태전환 교육 전체적인 틀 안에서 아무래도 생태전환 교육은 기후위기와 환경에 좀 더 초점이 있는데 그 안에 동물권이나 채식을 녹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는 텃밭 활동을 많이 하고 2학기 때는 그 채식인의 날이나 비건의 날 이럴 때를 이용해서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텃밭을 그 가꾸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했던 질문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작은 결과물은 되게 작게 나올지언정 그 과정에서 벌레를 죽이지 않는 것, 그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를 내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질문하는 텃밭 가꾸기 과정이 있어가지고 진짜 책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의 물음들이 오히려 저도 이제 다시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지연님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책에 실었던 융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2학년이 아니고 3학년으로 넘어오면서 중학교는 이제 학년마다 성취 기준이 달라서 성취 기준이 달라지니까 같은 수업을 다른 학년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재탕이 불가하군요. 네. 그래도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이제 2학년 맡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다 공유를 하면서 저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떠나와서도 계속 그렇게 수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 너무 뿌듯하시겠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사실 어느 정도로 비거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업 틀 하나 자체가 마련이 되면 활용하는 거는 계속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된다는 게 좋았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 3학년은 고등학교 입시가 있어서 예전처럼 자유도가 높진 않은데 생태전환반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비거니즘 교육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활동은 그 새벽이 생추어리에서 찾아가는 동물권 교육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걸 한번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한번 받고 그거랑 연결지어서 식생활 교육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서울에서는 그린급식이라고 해서 채식급식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표면상으로는 페스코에 그쳐 있기도 하고 실제로 메뉴 구성을 보면은 덩어리 고기를 쓰지 않는 경우에 그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벽이 이야기랑 연결지어서 우리 학교 급식이 그린 급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생태와 동물권에 정말로 적합한 급식이냐 학생들이랑 같이 확인해보고 그럼 11월에 우리가 채식의 날이 있으니까 영양사 선생님께 우리가 채식 급식을 좀 제안을 해보자 하고 급식 메뉴 짜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 방금 소개해주신 부분 있잖아요. 그 융합 수업 사례나 그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제가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책에 아예 그 학생분들이 쓴 예시를 이렇게 이미지 넣어주셨잖아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와 이게 중학생 수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어. 너무 창의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읽었거든요.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그 다양한 주제 중에 골라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모둠 활동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오리와 노구리 가 친구인데 오리가 패딩 업체에 잡혀가가지고 너구리가 구하러 가는 그래서 그 과거로 가가지고 그 오리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패딩 회사를 비건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스토리를 짜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놀라서 와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런 수업을 하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봤으면 정말 달랐겠다. 그리고 이걸 해본 친구들이 얼만큼 크면서 생각이 많이 커질까 이런 게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국어 시간 때 막 선생님이 해주셨던 수업 중에서 막 눈물을 흘렸던 수업은 아직도 그 어떤 시인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막 정규 교과에 있는 시였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고 막 PPT 준비해 오셔서 막 사회 이슈 이야기하신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에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되게 침묵 속에서 어떤 재미없는 다큐 동물권 영화를 봤을 때 그 재미있다고 할 수 없는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글을 쓴 거를 봤을 때 집중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구나. 재미가 없어서 뭔가 집중력을 잃은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집중력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교육자로서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있는 말들에 확신을 가져야겠다. 이제 내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이런 좀 힘을 얻는 구절이었는데 저에게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의 글들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힘을 얻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읽으면서 진짜 모든 저자분들의 글이 다 공감됐고 당연히 그랬는데 되게 사실 모든 저자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정말 고민스럽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어렵다 이런 부분을 근데 이렇게 극복해보려고 한다. 근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글을 보면서 되게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지. 다들 우리 이렇게 더 길게 보고 뭔가 지금 당장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지. 이런 위로나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또 저는 2부 1장에 이혜인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에서 인용한 문구가 있었는데 오드리 로드가 한 침묵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인용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저는 이 선생님의 인용으로 처음 봐가지고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비건 교사 나는 양이 또 모였고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들으면서 혹은 읽으면서 약간 선생님들 많이 떠올리긴 했어요. 삐삐도 아까 국어 선생님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특히 국어 선생님이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들이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중에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좀 진보적이거나 열의가 넘쳤던 분들이 교과과정 외에 뭐 특별활동 같은 걸 하거나 방과후 활동 같은 걸로 막 책 리스트를 짜가지고 같이 읽고 토론하게 하는 수업 같은 거 했는데 전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런 말하고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랬던 경험들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품도 많이 들고 업무 시간 내에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업무를 대충 이제 크면서 친구들도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고등학생만 돼도 선생님들의 업무량을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하시고 수업 준비도 하고 보고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 알게 돼가지고 그런 특별한 수업을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비건 교사분들이 그런 거 계속 구성하고 준비하고 나누는 경험을 책에 좀 공유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뜻깊다. 다들 너무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여기서도 또 같이 말을 하시는데 한 번의 수업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걸 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두들 다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언젠간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발현이 될 것이고 내 삶에서 어떠한 순간이 그랬었던 것처럼 이것이 발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저는 기운 빠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힘들기도 한 부분인데 혹시 앞에 계신 선생님분들은 어떤 데서 이런 생태전환 교육이라든지 비거니즘 교육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으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뭔가 동력을 얻는다기보다는 동력이 없는데 동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페미니즘을 하는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알게 되기 전으론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비거니즘 교육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동력이 없고 항상 같은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해나가기는 어렵지만 잠깐 좀 대충 하거나 좀 작년에 썼던 거 울거 먹더라도 어쨌든 나의 가치관은 이대로 유지해 나가고 그걸 나의 교육관과 접목시켜가지고 지속해 나가는데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힘이 있을 수는 없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연님이 쓰신 1부 3장에 의심하는 동안에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글입니다. 네.
저도 진짜 그 부분 많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PT 받으면서 운동하는 거랑 비유하셨잖아요. 사실 그 전체적으로 다 글이 각자가 한 편 한 편 너무 재밌는데 이런 비유도 사실 그냥 거의 교육인이 아니라 직장인 입장에서도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 비건이 아니고 교육종사자 아니어도 그냥 인생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고 다들 이게 맞나? 하면서 또 하고 틀렸네? 하면서 또 하고 그런 태도? 계속 해나가는 태도 이런 게 되게 좀 공감도 가고 위로도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남는 글이 연수 오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선생님들은 야근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야근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셨냐라고 막 솔직하게 되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쓰신 것도 사실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사실 내 워라밸 지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실천해보고 싶고 학생들에게 가르쳐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사실 이렇게 비건 교사 나는 양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만들어서 모여서 머리 맞대서 교구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이 한 개인으로서 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힘이 없다고 하셨으면서도 수업 다 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특별한 수업 준비하고 교구도 만들고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고 하셨는데 이걸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셨을 때 뭐 당장 주위의 동료분들 혹은 학생분들의 반응도 있겠지만은 그건 책에 잘 소개가 돼 있기도 해서 약간 최근에 교육계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저는 생태주의 중요하다. 뭐 서울시도 뭐 채식 급식하겠다 이런 지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에서는 비건 교사들이 하는 이런 특별한 정말 교사들이 개인을 갈아 넣어서 만들고 있는 이런 특별한 수업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교육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교육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제 친구들은 아직 교육에 있으니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은 비건 지향은 아니지만 이제 저의 생각은 공감을 하는 친구들이어서 물어봤더니 생태 전환 그걸 하고 있어서 지원이 나와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이 들여다보면 유아 쪽은 다를 게 없는 것이어서 그 텃밭 교육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유아 교육은 미술 제품도 전부 다 플라스틱 같은 거 재활용하고 이면지도 계속 쓰고 없어서 못 쓰고 이런 식이니까 사실 다른 초등, 중등, 고등보다는 더 뭔가 친환경적이고 이미 생태 중심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름만 생태 전환을 갖다 붙이고 있을 수도 있다. 실상은 유아교육은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아쉬운 지점은 그래도 동물권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교사들의 태도가 조금 더 중요한데 같은 텃밭 교육을 하더라도 이제 어떤 교사들은 벌레를 너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생명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 비건 교사 나는 양 같은 모임이 더 커져서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태도를 공유하고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어른들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근데 또 저는 유아 쪽에 궁금한 게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어릴수록 학부모들의 영향이 크잖아요. 그랬을 때 생태교육을 넘어서 동물권 교육을 했을 때 그런 반발 같은 거는 유치부나 유아에는 별로 없었을까요? 뭐 요구르트를 안 먹이고 다른 대체를 먹인다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실천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실천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장님부터가 이제 막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도전을 해본 적은 그러니까 원장님이 있었던 어린이집에서는 제가 실천했을 때는 그 어린이들까지는 실천을 하게끔 하진 못했는데 이제 유치원에서는 제가 오후 간식을 담당했을 때가 있어서 이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 음료수는 다 과일 음료수나 두유, 뭐 식혜, 뭐 수정과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 우리 한국 전통 음식 중에 간식들은
사실 비건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간식도 찐 옥수수, 뭐 고구마, 감자, 뭐 떡 이런 것들로 구성해서 하거나 그렇게는 했었는데 그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거든요. 티를 안 내고 네네. 식물성을 티를 안 싹 내도, 했더니 네, 충분히 간식은 충분히 비건으로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 네, 오히려 좋아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게 더 건강한 음식일 텐데 그쵸, 그쵸. 말이죠. 맞아요. 저희가 도시락 싸고 다닐 때도 직장 동료들이 저는 그냥 먹던 대로 그냥 싸가는 건데 건강식이다 이렇게 하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들 얼마나 안 건강식을 먹고 있는 거야. 그렇죠. 본인들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초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이름 붙여졌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거에 대한 교육계 반응 궁금합니다. 그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도입됐던 게 코로나19 이후로 그 인수 공통 감염병이랑 관련해서 기후위기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걸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육계에 들어온 거였는데 그래서 2021년쯤부터 시작된 이후로 굉장히 예산 지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올 땐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걸 교육계 자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할 때는 관리자들도 거기에서 어쨌든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거기에서 커트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교육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는 그게 생태 전환이 점점 한물 가고 있고 요즘에는 디지털 AI를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예산을 가지고 올해 같은 걸 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안 나오고 전화를 해보니까 올해 중엔 나올 예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분배 자체가 굉장히 사실 정치적인 걸로 흘러가다 보니까 생태 전환 교육도 이렇게 반짝하고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약간 불안한 지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한 줌의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고 하고 약간 관리자들이 그걸 이용하려는 태도는 약간 마뜩찮지만 그래도 서로의 니즈가 맞아가지고 네, 지원해줄 때 좀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후위기 해결도 안 됐고 인수공통 합병증 아직도 많잖아요. 지금 동물들은 계속 많이 병에 걸리고 있고 막 땅에 묻히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이렇게 유행 따라가지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황당하네요. 그리고 AI 한 번 쓸 때 물이 막 500리터씩 쓰인다, 뭐 전기가 얼마만큼 쓰인다, 뭐 일반 구글 검색하는 것보다 뭐 6배 이상의 전력을 쓴다, 뭐 이런 것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의 기조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런 근데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이제 트렌드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 생태도 트렌드였고 AI도 트렌드였고 사실 AI 관련돼서는 이런 생태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 AI 개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학습하는 데이터가 다 검열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초등도 이런 교육계의 유행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아요. 왜냐하면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관리자들은 그것을 얼만큼 해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2년도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왔을 때 생태전환 교육 관련 연수가 정말 많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관리자와 교사 모두가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쓰면 돼라는 어떤 표본을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많이 배웠는데 쓸 돈이 없고 그다음에 강조도 덜 되고 있는 상황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저는 생태전환 교육이 유행을 안 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구나 일단 조금 놀랬고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늘봄 교실이 엄청나게 화두이기 때문에 늘봄 교실에 쓰는 예산이 모든 다른 분야에 쓰는 예산 다 합쳐도 안 돼요. 거기에 정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어서 이제 늘봄 프로그램이 어떤 거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생태전환 교육을 좀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늘봄 프로그램을 그럼 생태로 하겠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게 또 인기가 떨어져요. 이게 일단 음식으로 들어가면 관리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혹시나 많이 들고 문제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음식이 아니면 사실 다 환경 관련된 어떤 것들이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딱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재미없다고 느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제 교육계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조금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정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사들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달려 있어요. 교사에게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야 이제 어떻게 해보자 하고 비경교사 나뉘면 모였지만 저희도 지칠 수 있고 그리고 모이지 않는 분들에게 왜 모이지 않았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만 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학교의 비거니즘을이라고 했을 때 학교만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어떤 곳에 비거니즘을 얘기할 땐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언어도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제도와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장인분들 이 혹시 비거니즘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여기에 있는 글을 읽었을 때 또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들도 했고요. 당연히 이제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모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들도 교육을 거쳐서 왔고 어떤 곳이나 기본적으로 매년 어떠한 기본 교육들은 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받아서 사실 오늘도 제가 오는 길에 너무 습하고 더웠거든요. 이 무더위가 싫은 모든 분들이 읽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찝는 게 모두가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사회에서 가장 늦게 바뀌는 게 교육계거든요. 가장 느리거든요. 근데 그 느린 교육계를 조금이라도 빨리 바꿔줄 수 있는 거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공감대 형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교육계 밖에 있는 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조금 더 나은 사회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변의 문화를 먼저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뭔가 비거니즘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책을 냈을 때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불분명한 분께서 다 좋은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약간 다소 공격적인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질문을 하기 전에는 먼저 충분히 알아보고 본인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본 다음에 궁금한 지점, 뭔가 발전 가능한 지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 비슷한 관점으로 그 댓글을 바라봤을 때 뭔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냥 내가 싫으니까 라는 태도로 질문하기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싫은 기분이 들까? 좀 알아볼까? 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육적이고 너무 맞는 말이어서 박수를 치고 싶네요. 와. 오늘 학교의 비거니즘이라는 책을 쓰신 선생님들 중에서 정아, 수빈, 지연님과 함께 얘기했는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건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삐삐와 은나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